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예.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같은 그래요? 세대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싸이월드가 네네. 그동안에 뭐 저장을 했던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댓글, 뭐 BGM, 뭐 도토리 수량 이런 거를 네네. 네, 저녁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네. 것 같던데, 네. 메타버스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싸이월드 관련해서는 이제 인트로메딕이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라는 게 이제 가상 이런 뜻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유니버스를 이제 합성한 말인데 사실은 이제 이 메타버스가 이제 인기를 끈 거는 이제 5G의 어떤 상용화, 실용화 내지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1992년에 미국의 공상과학가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있는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노크렛이라는 어떤 그런 소설을 썼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상 현실을 이제 느끼는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된 거는 2003년에 린든 레비라는 분이 제3차원의 어떤 가상현실 세계 가지고 세컨드 라이프라는 또 소설을 썼거든요. 네. 아니 거기에 이제 게임의 게임 그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관련 종목들 그러셨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뭐 강한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관련 종목들은 뭐 옵티시스라든가 뭐 코세스, 뭐 선익 시스템, 동아일테, 그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추천되는 종목은 그 자이언트 스텝이었어요. 이게 네, 이제 올해 그랬죠. 공모한 건데 그때 이제 분명히 4만 원대 초반에 분명히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뭐 한때는 6만 6천 원까지 갔다 그 이후에 지금 한 5만 7천 원이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도 거의 뭐 50% 이상 네. 오른 종목이 저희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그럼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자이언트 스텝을 기준에서 아마 6만 원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가 아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계속해서 0.39% 상승한 3,2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0.64% 상승한 1,0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홀로 매수세로 들어와 있는 모양새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관이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200억 원가량의 물량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지금 삼성전자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75% 상승한 8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오름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0.82% 상승한 12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잠시 내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3% 내림세 속에 15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탄력이 좋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0.68% 상승한 73,600원 선에 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오늘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0.84% 내림세 속에 2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탄력 키워냅니다. 2%대 강세 속에 11만 7,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대까지 오름세 키워내면서 16만 9,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기세가 무섭습니다. 11%대 오름세 속에서 7만 9,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소폭 상승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M은 내림세로 가고 있습니다. 소폭 내림세 속에 18만 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HLB가 1%대 탄력 키워냅니다. 1%대 오름세 속에 3만 3,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운 관련 종목들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해운 물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시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HMM이 6%대 강세 속에 47,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노션도 1%대 오름세 속에서 8,4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현재 3,655원 선, 3%대 가까이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두 번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입니다. 앞서 전문가님들께서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싸이월드가 돌아왔다. 그런데 싸이월드가 이전에 모바일 시대에 잘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고요. 또한 대선 선거운동이나 하반기에 그 엔터 기업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전망이 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M게임이 20%대까지 탄력 키워내면서 11,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체라도 4%대 가까이 탄력 키워내면서 36,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도 5%대까지 강세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주연테크가 18%대까지 강세 속에서 1,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도 오늘 3%대까지 탄력 받아내면서 7,0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온라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공연이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공연을 실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하이브가 2%대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30만 9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2%대까지 탄력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41,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2%대 강세 속에 23,200원 선에 그리고 키이스트는 15,300원 선에서 오늘 4%대까지 탄력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셀트리온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효능 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험용 쥐 55마리에게 레키로나주를 투여를 했는데 이게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한 지금 가장 큰 공포감을 주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시험 결과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셀트리온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살펴보시면 지금 28만 4,500원 선을 찍었었는데요. 현재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27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카카오가 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내비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중단기적으로 급하고 과격하게 달렸다면서 단기 피크아웃에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내달 상장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흥행이 단기적인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카카오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림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6월 초에 살펴보시면 12만 6,500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7만 3천원 선까지 달성을 했다가 현재는 15만 9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는 메가스터디 관련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올해 수능일이 11월 18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부터 조금 달라진 점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실시된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형 수능을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메가스터디의 하반기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NH투자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정시 비중 상승이나 EBS 연기율 하락 등이 메가스터디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메가스터디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월 초에 지금 15,400원 선까지 갔다가 13,900원 선까지 내려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름세로 전환을 하는 듯 했는데요. 지금 한 달간의 추이로 보면은 소폭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과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니까 M게임이 굉장히 한 높은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월 매출 최대치 경신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예전에 제 후배가 저거에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네, 다른 다른 네, 경제 방송에서 일을 했을 때 무선 캡슐 내시경을 네네.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맞습니다. 10,000원대에 샀어요. 그 친구가. 예, 네, 예.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 있는데 그러면서 언니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그게 막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그쵸, 때까지 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싸이월드 소식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기울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7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아마 실적이 다 이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어떤 변곡점 주가가 오르느냐 지수가 오르느냐 빠지느냐 그래서 그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를 것이고 빠지면 이제 하락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아직은 하방이 강하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 혹시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인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선물들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이 또 오후에도 이어진다 하면은 아마 또 목요일까지는 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로 보이는 건 아까 이제 인터노메디아 말씀드렸는데 본업인 어떤 그 캡슐 내시경 네.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싸이월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 기대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거든요. 코인 상용화 기대 그다음에 메타버스 교환해가지고 인터노메딕이 오늘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들도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해운주들 우리가 많이 아는 HMM이나 페노션, 대한원 외에 제가 KSS 해운을 아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 해운사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화학물,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거를 운송하는 회사인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좀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좀 그래도 상승세를 시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엑사이엔스라고 원래 이제 LG그룹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우리 가구 이제 칸막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좀 다각화를 해가지고 탄소 나노튜브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데 굉장히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금 히타를 지금은 PTC 히타에서 이런 탄소 나노튜브 히터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열 효율이 한 3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엑사이언스가 좀 오르는 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미팜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특징주를 하나씩 더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0시 한 14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또 보다 자세한 또 종목들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슈킹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마다 또 종목 상위
네, 기록한 종목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단은 상승률 상위 10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일 날은 이제 코로나19 관련져 가지고 PHG, DNA 링크, 마크로레진, EID 이런 종목이 이제 특징 섹터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관련주에서 가스텔 바자, 휠라홀딩스, 크리스 에펜스 골프존 해가지고 일단은 뭐 골프 의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내 골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프존 해가지고 요새 아마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류라든가 뭐 골프채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쪽이 또 각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때는 아마 또 해외로 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골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관심을 근데 많이 지금 막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쉽사리 이게 또 막 열릴 그렇죠. 것 같지도 이제 않지 그런 않나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뭐 격리도 해제를 시켜주고 예, 예. 뭐 이런 건 있지만 예. 이게 해외 여행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당분간은 좀 실내 골프가 좀 갈 것 같기도 하는데, 네, 네. 근데 사실은 강승민 전문가께서 또 네. 우리 골프존 뉴딘홀딩스를 또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 전에.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골프존하고 골프존 뉴딘홀딩스가 이제 따로 분사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골프존 뉴딘홀딩스가 한번 잘 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갔다가 내려오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골프존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골프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계속 그 감염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아마 이제 감염점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특징 섹터와 함께 또 일자별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28일 날 이제 상한가 종목이 휴맥스 홀딩스, PHC, 아이젠, 솔고 바이오, 플랜티넷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동참을 했는데 일단 휴맥스 홀딩스는 이제 셋톱박스 제조업해가지고 시총이 아마 1,000억이 안 돼요. 600억대인데 이제 전자장비 개발하면서 이게 또 뭐 홍준표 관련주로 이렇게 묶였네요. 그래서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PHC는 일단 의료 장비 일단은 서비스업인데 코로나19 진단 시트, 진단 키트가 일단은 수출 허가를 맡았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한가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제약 바이오주 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안과 관련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뭐 mRNA 백신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아마 이번에 이제 유무상 증자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고 바이오는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해가지고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아마 상장이 일단 유지가 되면서 거래 재개 후에 이제 4일 연속 상한가하면서 이제 또 최근에 무너졌는데 일단은 네. 솔고 바이오가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플랜티나는 일단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업인데 이제 그 유해 차단 서비스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또 묶이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역시 엔텔스도 일단은 뭐 통신 서비스업인데 일단 이재명 그 후보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과의 뭐 소통 이러면서 또 이재명 관련주를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진 에스텍 이것도 역시 진짜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우리 그 엑스 글라스 국산화 해서 종목은 요거 주목이 되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동양은 일단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동양그룹에서 일단은 유진그룹에 이제 인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일단 윤석열 관련주를 해가지고 일단 이날 24%대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날은 아마 넥스턴 바이오 인수수에 기대해가지고 19%대 상승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 회사도 보면 뭐 영화 드라마 이제 OST 사업을 일단 엔터 쪽에 아마 관련이 깊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뭐 범퍼라든가 램프, 트림류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아마 이제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사회에서 선임이 되면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일단 19% 상승했는데 역시 일단은 이날은 보시면 뭐 정치인 관련주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단은 장을 주도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서 휴맥스홀딩스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맥스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 수익원은 자회사의 어떤 브랜드 사용료, 배당 수익, 뭐 기타 우리 지주회사 마찬가지로 이게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주사업 부분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알겠지만은 휴맥스를 일단은 분사를 시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원래는 휴맥스라는 회사에서 분사가 되면서 휴맥스 자체는 일단은 지주회사에서 일단 벗어났죠. 어쨌든 간에 주주회사의 뭐 효과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지주회사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브랜드 사용료, 배당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한 일단 IT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사업 부분은 일단은 클라우드, 머신러닝 등의 IT 신기술과 차별화된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제공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크게 영역은 보면은 이제 영역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걸 테크 서비스, 통합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MES 솔루션에서 MES 솔루션은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검색은 어차피 뭐 구글처럼 기업에서 기업 자체 내에서 일단은 서칭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걸 테크 서비스는 기업력 법무관리 시스템과 법무법인력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SSAS.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애즈어 서비스 뭐 이런 약자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 그 전자 이런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어떤 IT 관련해서는 이제 SAS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종속회사는 이제 휴맥스인데 일단은 뭐 게이트웨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셋톱박스 그다음에 비디오 게이트웨이,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등 포함한 일단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셋톱박스 제조업체에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송출해서 단말까지 필요한 어떤 제반 솔루션을 그런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제공을 하게 있습니다. 또한 IPTV 관련해서도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집중을 함으로써 일단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역시 VOD 관련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속회사 중에 이제 위너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전장 산업, 이제 안테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2000년에 3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일단은 차량의 안테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이 차량용 통합 샤크 안테나, 마이크로 안테나, 자동차 도어와 트렁크 개폐 제어용 스마트키 안테나. 자동차도 옛날에는 우리 뭐 라디오 듣는 안테나만 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워낙 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영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동차용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위너컴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 보시면 일단은 게이트웨이 부분이 약 75%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안테나는 약 25%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화이낸셜 뭐 재무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에 93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반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작년에 아마 영업이익이 무려 200억 정도 적자를 이룩했고, 그다음에 이번 1분기에도 약 50억 일단은 적자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정치인 관련주들은 어떤 실적에 관계없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 우리가 투자할 때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 면에서는 또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부채 비율은 뭐 20%도 안 되는데 네. 유보율은 또 2000%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그래도 지금 아직은 적자지만 아직은 네. 뭐 충분히 어떤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업종 비교에서도 뭐 적자니까는 뭐 퍼는 비교가 안 되겠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적자는 회사가 뭐 6,000원대를 유지하는 거 봐서는 그래도 뭐 회사 내용은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차트 자체도 일단은 아직은 추세가 일단 꺾이진 않은 모습인데 3,435원 3월 달에 3개월, 4개월 전에 3,400원이었는데 지금 뭐 4개월 지났는데 거의 2배 정도 올랐던
7,600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6월 29일 섹타인데요. 이날은 이제 게임 관련주해 가지고 이제 펄어비스가 중국의 어떤 판호를 받았다래 가지고 이제 검은 사막의 이제 모바일 버전이 이제 판호를 발급받았다 가지고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같이 올랐죠. 그래서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조이시티, 넥슨시티, 위메디아인데 아마 최근에는 또 카카오 게임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딘이라는 어떤 그러한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게임 업종에서는 주도주로서 일단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 일자리 관련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일단은 대선 출마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관련주들 IB 김영이라든가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메가MD, TSMC도 대성 창토에서 IB 김영은 좀 이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져 가지고 미국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 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들 뭐 TCK라든가 원익QNC, 코미코, PSMC, SK 머티리얼스, 후성, KNJ, APTC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 일단 특징 섹터로 일단은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mRNA 관련주로서는 한미약품이라든가 SD팜, GS 녹십자가 일단은 mRNA 백신 어떤 개발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 가지고 mRNA 관련주들이 또 이날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나이백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올리패스, 녹십자, SD팜이 일단은 움직였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 김영은 아시다시피 뭐 편입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뭐 알려진 회사가 되겠고 역시 메가스타디의 어떤 그런 관련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STX 중공업은 조선 관련주, 전방산업 호황 지속 전망에서 일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PHC는 이제 의료 장비 서비스업 해가지고 일단은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또 수출허가 맡았다 해서 일단은 28일에 이어서 29일 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디암은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고 아마 반도체 장비 제조 바이오 사업을 하는데 또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낙연 시기는 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흥국은 기계주, 건설기계 부품 사업했는데 이재명 관련자면서 일단은 호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유엔젤은 일단은 이제 스마트 러닝,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일단은 SKC 인프라 서비스와 15억 규모의 어떤 유지보수 용역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고요. STX는 이제 상사 관련주인데 해운 무역 사업이 있고 STX 중공업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TX 엔진도 역시 조선 관련주인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STX는 사실은 STX 그룹이 아니거든요. 네. 전에는 이제 그룹인데 떨어져 나오는데도 주가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같이 움직이고 완전히 있죠. 네. 뭐 다른 그룹인데 하여튼 보면은 STX가 참 특이한 그런 종목 같습니다. 이름이 같다 보니까는 네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타코는 이제 부동산 분양 교육 임대 사업인데 역시 이재명 관련돼서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판호 발급에서 이날도 20%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IB 김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대학 편입교육 시장에 강자해가지고 그다음 학원 운영이라든가 교육형 솔루션, 교육 콘텐츠 개발을 됐고 그다음에 메가스타디 교육 자회사로서 일단 편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한 68% 거의 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서초구 강남도로에 일단은 본사 강남역에 있거든요. 본사가 있고 네. 종합반 수도권 11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일단 NH 스펙과 합병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일단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 현황은 이제 편입 사업 부분이죠. 편입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옛날에 다녔으나 아마 편입이 2학년 때도 된 것 같았는데 요새는 네. 이제 3학년 1학기로 한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년제 대학에 이제 3학년도로 진학한다는 제도서 편입이 되면 일단은 4학기만 공부를 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사 편입 제도라고 있죠. 네. 그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은 다시 이제 다른 과라면서 이제 3학년을 편입하는 이게 이제 학사 편입이 있는데 아마 편입이 이제 보면은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특별 전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뭐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이제 편입 사람의 특성이 있으면은 이게 정시와 구분이 되는데 중하위권 경쟁자가 일단 이제 수능의 4에서 6등급 이내 이런 어떤 학생들이 일단 편입학의 주요 경쟁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이 작죠. 주로 보면 이제 영어가 이제 들어가고요. 네. 인문계는 영어, 자유형계는 일단은 영어에다가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또 과학, 뭐 이제 전공에서 뭐 컴퓨터 이렇게 학교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작은 시험 리스크 아마 대학별로 시험을 치르고 선전 후시험 형태라서 시험 리스크가 작다는데 뭐 리스크가 작다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뭐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좀 낮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제가 볼 때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쓴 거라 하여튼 뭐 그런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아마 영업회관 종합반 캠퍼스 서울 수도권에 가진 이제 종합 캠퍼스가 뭐 15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최대 규모 편입 학원인데 요새도 죽고 오프라인 학원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업을 집합 네.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종합반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아마 오프라인 쪽은 좀 아마 타격이 있지 않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가반 캠퍼스, 당사의 단가반은 서울에 상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서 생중계 라이브 수업, 라이브 스터디 방송.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단가반이 주로 종로에 많았거든요. 네. 종로에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방학 때 보면 이제 막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쵸. 학생들이 네. 몰려서 그때 공부를 이제 하셨죠. 단가반으로 유명했다 아마 대일학원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대일학원 네.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배들도 대일학원 안 다닌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종합반은 네. 그때 이제 그 종로학원하고 대성학원이 종로학원은 이제 종로에 있었고 대성학원은 강화문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중심지에서 도심에서 벗어났는데 네. 그때는 좀 이제 종로학원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제 일생에서. 그다음 이제 편입 인강 뭐 우리 인터넷 강의 서비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메가 스터디 교육에서 이제 분사를 함으로써 그쪽의 어떤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IB 김영이 일단은 편입 시장에서는 일단은 절대 강자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평생 교육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평생 교육원은 일반 그 대학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그 대학원 해가지고 이제 뭐 사회 교육원 해가지고 평생 교육 대학원이 있는데 뭐 여기는 어떤 학벌이 필요 없고 그냥 뭐 등록금만 내면 거의 다 합격하는 게 이제 평생 교육원이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보면 이제 취업사 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대학 편입학 시장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 유니스터디 요새는 보니까는 그 대학생들도 자기 전공에서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니스터디인데 보면은 네. 특히 이제 문과보다는 이과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기초학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과 학년 공대라는 건 이제 수학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네. 수학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또 대학교 따로 들어가서도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군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과의 경우도 보면 이제 뭐 경제학이란가 통계학에 보면 또 이런 수학의 이과 있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과생들도 아마 통계학과라든가 또 경제학, 그렇겠네요. 경영은 들으겠지만 이런 네. 학생들이 또 수학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학원도 있죠.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이 회사는 또 보면은 뭐 뷰티 학원도 있더라고요. 뷰티 학원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 부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컴퓨터 학원 이제 더전 컴퓨터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제 전국 9개 직영 캠퍼스와 10개 가맹 캠퍼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린 컴퓨터가 더 알려지진 않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강남역에 보면 이제 그린 컴퓨터가 있는데 아마 네. 더전 컴퓨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배움 서비스라는가 해서 일단은 다양한 일단 더전 컴퓨터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가 스터디 아카데미 있고 그다음에 유니 스터디 그 대학생들의 전공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공계열은 뭐 수학, 생물, 화학, 물리, 여력학, 구체역학 그다음에 경영학, 경제학, 재무회계학 그다음에 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기사, 에너지 관리기사 그다음에 뭐 은행 텔러, 증권, 펀드, 투자 건의대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어떤 직종에 아마 그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토리 해가지고 뭐 리뷰, 뷰티 아카데미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물 매체은행은 역시 일단은 학원 강의, 그다음에
편입, 근데 학원의 편입 사업이 일단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보면은 아마 매출이 이제 한 500억대 되는데 네. 아마 작년에도 한 40억대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흑자를 기록을 하는데 1분기에는 일단 적자를 기록했어요. 1분기에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약 145%, 유보율은 600% 되는 회사고요. 일단은 뭐 적자인데 일단은 이 회사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은 4월 달에 2,000원 이하, 약 한 1,700원 한 주가가 지금 무려 5,300원까지 아마 직상승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30일 날은 스푸트니크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변이에 일단은 뭐 강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이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이 브라더스 해가지고 뭐 EID, 이트론, 이하전기, 휴원스 글로벌, 휴메딕스였는데 휴원스 글로벌은 일단은 이제 이런 한국 코라스하고 이제 별개로 해가지고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휴메딕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제너포커스, 진원생명과학, 올리페스 가지고 일단 제너포커스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마 효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효소 관련해서는 일단은 1인자가 제너포커스. 그래서 아마 원료를 직접 공급한다는 소식이 일단 올랐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아시다시피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지금은 진원생명과학이 아마 핫한 종목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은 이제 한창 산업해 가지고 일단 화학주인데 아이언말, 인산 아연해 가지고 일단은 체제형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제노포커스 아까 효소 개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서머피셔와 일단은 진단 원료 어떤 독점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이니텍은 정보 보안 해가지고 이제 공공 배달 육성 관련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범양 겨냥은 역시 기본주택 관련돼 가지고 뭐 KD라는 종목, 범양건설, 일성건설, 이런 트로이카가 좀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은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그다음에 JMI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아마 MS 차세대 윈도 10일 첫 테스트 빌드 공개 속에서 일단 공식 생산을 한다라 가지고 일단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덕신하우징은 유승민 관련주, 그다음에 유비밸럭스는 이제 BC 카드와 IC 카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해서 일단은 유비밸럭스가 스마트 카드, 그다음에 스마트 모바일 사업은 회사라서 일단은 20% 올랐고요. 진원생명과학 아시다시피 미국 자회사 VGXI의 mRNA 백신 원료 CMO 공장 증설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이 거의 20%대 일단 올랐죠. 아마 제가 네. 진원생명과학은 계속적으로 아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이 것 종목이 같더라고요. 아마 또 우리 제약 바이오정에서는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J전자는 일단 의료기기 사업인데 일단은 재료는 일단은 놀틀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창산업은 일단은 아연말 일단 인산 아연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뭐 LIBR 그다음에 제올라이트 크게 매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연말은 일단은 이제 ZN 그다음에 인산 아연이죠. 그래서 아마 선박이나 컨테이너 이런 철 구조물에 부식 방정 도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원료가 아연말이 되고 그다음에 리튬 브로마이드는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고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어떤 그 냉방 장치, 냉난방 장치 흡수제로 사용되는 게 일단은 리튬 브로마이드고요. 그다음에 제올라이트는 일단 공기 중에 질소를 흡착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해서 아마 산소 제조 장치,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산소 발생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제품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제올라이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산업의 성장은 역시 아마 이런 어떤 그런 전방 산업들의 영향에 따라서 일단은 아연말 이런 제품들은 비례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튬 브로마이드는 이제 뭐 이 회사의 주로 수요자가 이제 LS 전선, 삼중테크 캐리어, 아마 냉 온수기 선호도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걸 제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올라이트는 이제 산소 제조 장치인데 아직은 뭐 이렇게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 일단은 뭐 계속 좋아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매출 비용은 역시 비중은 아연말, 인산 아연이 73%, 그다음에 리튬 브로마이드는 약 12%, 제올라이트 한 12%에서 이렇게 100% 정도 구성이 되고 있고 일단은 매출액은 5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생각만큼 일단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어떤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17%, 유보율이 약 한 2000% 되기 때문에 네. 회사 내용은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8,000원에서 거의 뭐 15,000원 두 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네.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아마 네.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 역시 일단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돼 가지고 지금 이런 종목들에서 뭐 나이백, 올릭스, 한미사이언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여기에다 뭐 아이진, 올리패스, 레고캠 바이오, 딜렉스, 바이오리더스, DNA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많이 일단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 중생, 건자재 가지고 일단은 기본주택 관련재 가지고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서 보면 일성건설, KD, 정산해강, 까미UNC, 다스코, 범한경영, 덕신하우징, 서한, 대원, 난강통원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일성건설이 일단은 기본적 주택 수혜제 가지고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DJI는 일단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아마 최재형 관련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KD는 아까 마찬가지로 일성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나이백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mRNA 관련주해 가지고 일단은 특허 출원해 가지고 나이백이 올랐고 그다음에 키네마스터는 이제 동영상 모바일 편집의 업데이트인데 일단은 프로젝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솔버는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키네마스터의 어떤 대주주인데 키네마스터가 오름으로써 같이 오른 종목이. 그다음에 ADM 코리아는 이제 임상 시험 위탁 수행 업체인데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화콘텍은 역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아마 삼성전자 협력 업체인데 이게 네. 또 뭐 경제 이슈 해가지고 또 뭐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정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건축 자재업이고 아마 기본주택 공급인데 이 회사는 일단은 배관제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푸드웰은 역시 이제 음식료 제조업인데 아마 공정 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뭐 프리엠씨라든가 이제 이런 동신건설 외에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성건설은 이제 1978년에 설립돼서 어차피 뭐 건설회사니까 뭐 아파트라든가 조경 그렇겠죠. 이런 네. 걸 회사는 되겠고요. 뭐 영업 계약 뭐 일단 건설회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도급 순위가 68이다. 68위.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신규 사업은 뭐 트레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일성건설에서 하는 회사가 되겠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일단은 뭐 부채 비율이 높아요. 283%에서 뭐 건설 업종 중에서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유보율은 200%대.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7월 1일 날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7월 1일도 또 많이 올렸는데 윗골이 달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네. 1,500원에서 거의 뭐 3배 올라오서 지금은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마지막 날은 일단 정치인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최재형 관련주, 이르원 오픈베이스 한일 단주,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많죠. KD, 이건홀딩스, 뭐 일성건설, 뭐 시공테크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산텔레콤에서 가끔가다 또 홍준표 관련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K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주택 관련주고 그다음에 신한콘텍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코미팜이 요게 이제 보면은 뇌종양 치료제 이제 먹는 거거든요. 요게 네. 지금 코미녹스인데 네. 미국의 FDA의 어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 상한가를 기록한 게 코미팜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뭐 오딘의 흥행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이베스트에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날도 올랐고 오늘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 카카오 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ADM 코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 이건홍일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자재, 이제 목재 수요가 이제 부족하다 하는데 제가 이제 솔로몬군도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건홀딩스, 그다음에 이건산업.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솔로몬 군도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는 역시 현대차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자회사가 있어요. 써나자는 회사가 이런 RNA 치료제를 일단은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14개 해가지고 바이오니아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아마 바이오니아가 일단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최재형 관련주. 그다음에 이현제약 역시 아마 이제 오리지널 진단제 의약품 사업인데 일단 충주 바이오 공장이 완료가 됐다면서 일단 mRNA 백신의 어떤 생산 가능성을 가지고 부각되면서 올랐고요. A+S는 이제 보험업이고 지혜 독립법인인데 아까 보험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투자설이 이제 부각이 처리됐는데 역시 아까 제가 이제 강승민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는 네. 뭐
아마 뭐 대주주가 뭐 50% 이상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렇게 또 GA 관련 종목이 또 그렇고 상위 탑 10에 들었다는 게 좀 특이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미팜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간 낼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미팜이 원래는 이제 동물의약품 제조를 이렇게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암성 통증인데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정양 이제 먹는 치료제를 일단은 미국의 FDA에서 이제 희귀 의약품이 지정돼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코미팜이 되겠죠. 네. 사업 계약은 이제 뭐 여기 있고 뭐 충남에 뭐 있고 뭐 경기도 시아공단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항암제 뭐 이런 거를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이제 오성 공장 사실 보면 지금 그런 거 제약의 어떤 식약처가 오성에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또 회사들이 이제 오성의 어떤 그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오성에 보면 또 KTX도 서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오성이 이제 떠오르는 네. 그런 이제 바이오 단지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네. 식약처가 오성에 있다. 그래서 오성을 한번 아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겠네요. 아니, 차트를 보니까 네. 폭등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차트를 넘기다가. 네. 그래서 코미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월요일 날 함께 상승률 가장 높은 상위 종목 10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보다 빠른 정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정보 함께 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